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작품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성석재의 소설입니다. 자, 거기 메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 말 농촌이 배경이라는 거, 그리고 이웃에게 물론 여러 가지의 평가를 받게 되죠. 바보 취급을 받았던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그린 소설.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한 다음에 본문 내용 봅시다. 자, 거기 위에다가 갈래부터 정리하세요. 단편 소설이자 농촌 소설이고요. 단편 소설, 농촌 소설. 그 다음에 성격은 풍자 그리고 해학적, 풍자적, 해학적 됐죠.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 제재는 농사꾼 황만근의 삶, 농사꾼 황만근의 삶. 그 다음에 배경은 1990년대 말이고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 그 다음에 주제,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그 다음 특징 크게 두 가지만 쓸게요. 특징 첫 번째, 바보형의 우직한, 바보형 알죠?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 비판. 그 다음 두 번째, 묘비명. 묘비 알죠? 묘비에 들어가는 그 앞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묘비 앞에. 그래서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서 주인공 황만근의 삶을 평가. 됐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글의 짜임 구성 정리할 건데요. 글의 짜임 구성. 기본 5단 구성 정리할게요. 발단부터. 발단에다 쓰세요. 발단. 황만근이 실종되고 이를 둘러싼 이장과 민씨의 갈등. 그 다음 전개 부분은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그 다음 위기 부분은 황만근이 농가 부채 탕감 걸기 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음. 황만근이. 자, 그 다음 절정. 황만근이 민씨에게 농사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사라짐. 요게 절정. 그리고 마지막 결말,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시작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파트,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여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다 정리.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알리며 이야기 시작. 체크합니다. 주인공의 실종 사실을 알리며 이야기 시작하고 화살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 유발.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반밤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자, 여기 묶으시고, 이 사람은 원래 규칙적인 그런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황만근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또 묶으세요.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하루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 거기 묶으시고 쓰세요. 황만근이 사고를 당해서 못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 부분이고요. 화살표, 사태의 심각성 제시. 됐죠?
마을회관나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잔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자,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석 때문에. 자, 바보 체크합니다. 바보 체크하시고 거기다 써야죠.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 황만근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 하는 기냐.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하냐.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하냐. 에이 썩으라. 욕하는 거죠. 여기 묶으시고 아이씨 난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시끄러 죽겠네. 아, 왜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황만근에 대해서는 거기 묶어서 황만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황만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장의 이기적인 태도. 하셨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그치 사투리를 썼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거 사용하는 효과는 늘 하나인 거 아시죠? 거기다 쓰세요. 현장감, 사실감, 그리고 요 소설에서는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요. 거기다 같이 써요. 날개 옆에다가 현장감, 사실감, 그리고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쓰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서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 축을 초한다라는 표현은 그런 축문, 이렇게 막 쓰는 글 있잖아요. 그 축문의 초안을 잡는, 그러니까 그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축문의 초안을 잡는 그런 뜻이에요. 축문의 초안을 잡는 황재석 씨가 받았어요. 아,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연유가 있는 길에 이유가 있는 거다.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거짓하자.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그냥 없어질 리가 있겠느냐. 여기 묶으시고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그냥 없어질 리가 있겠느냐. 없어질 리는 없다. 이런 의미겠죠. 거기 의미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방근이 아니다. 방근이 거기 방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반근이라는 표현이고요. 황만근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혹시 반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반푼이? 좀 모자라는 사람. 어딘지 좀 한 군데가 좀 비어있는 사람? 반푼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근이 황만근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여기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아이죠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 안 들어왔습니다.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별거 아닐 거예요 라고 우스가 그냥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여기 묶어서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거기 묶으셔서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자, 거기 묶으시고 자,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민씨가 의아함을 느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민씨가 의아함을 느낌, 의아함, 이상하게 생각했다, 의심스러움을 느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의아함.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 없느냐? 자, 그때 자리에 모인 대 6명의 황씨들은 여기 요 황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 묶으시고 이런 걸 집성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쓰세요. 공간적 배경의 특징이고요. 공간적 배경의 특징하고 땡땡 쓰고 공간적 배경의 특징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 이런 곳을 집성촌이라고 해요. 자, 공간적 배경의 특징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
됐죠? 자,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람이라고 몇 명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고 하는 게 뭐 100명 될라나 말라나 한데, 근데 방금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하니? 자, 여기 체크하죠. 돼지고기 반만 해서 안 보이더라. 그냥 말장난 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방근이 황방근이 할 때 방근이와, 그 다음에 고기를 재는 한근, 방근 할 때 그 반근, 그 방근의 발음이 거기다 쓰세요. 방근이와 반근의, 고기를 재는 단위, 방근의 발음이 같은 데서 말장난, 언어 유희, 말장난하고 노는 거야. 방근이와 방근의 발음이 같은 데서 말장난.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방근을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건네던 거를 기억을 했어. 그제 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방근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때 모임 끝난 뒤에. 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이 노려봤어요. 왜? 민씨가 왠지 나한테 그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그때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어.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자, 그런 자리에, 여기서도 그런 자리에 황방근 씨가 꼭 가야 하냐? 아니, 황방근 씨가 가야 할 만한 이유라고도 있냐? 따로 황방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왜 걔만 불렀냐라고 묻는 거죠. 그치? 보기 묶으셔서 쓰세요. 보기 묶으셔서 이장이 황방근에게만 대회 참석을 당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 제시. 이장이 황방근에게만 대회 참석을 당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 제시. 쓰셨어요? 자, 그리고 그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날개 문제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글의 서술자가 누구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느냐라고 돼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민씨 2장에서 3인칭 시점이긴 한데 서술자가 지금 유난히 그치 민씨의 내면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묶어서 써요. 서술자가 거기 날개, 서술자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민씨의 경우에만 그 내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씨의 경우에만 그 내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민씨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민씨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죠? 민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 걔를 꼭 부를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 한 거지?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거냐. 이장이 동민한테 자, 농가부채 탕감 축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가 있다. 요때가 이제 1990년대 여기 묶으셔서 여기다 쓰세요. 당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요때가 거기다 써요. 1990년대 말이었거든요. 1990년대 말이고 거기에다가 묶어서 같이 당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 반영 자, 그런 대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황망한 씨만 왜 못 왔냐, 그걸 물어본 거다. 그건 내가 아니야. 읍에 가서 보니까 장날이더라.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아 있을 거다.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자,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으다. 의식하시고. 자, 거기 묶으세요. 이장이 걸기대회 당일, 거기 묶어서 이장이 걸기대회 당일 황만근의 행적에 대해 걸기대회 당일 황만근의 행적에 대해 아는 바가 있음을 암시. 됐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은 꼴이 되었어. 그지 그 자리에 꼭 황만근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이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자, 거기 고장난 경운기 체크. 거기다 묶어서 씁니다.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암시.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암시. 됐죠?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냐. 투쟁 방침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투쟁 방침 체크하시고. 투쟁 방침이라는 게 뭐냐? 그 위에서 얘기했던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총 걸기 대회. 요때 시행하기로 결의한 방침이라는 거야. 거기 묶어서.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총 걸기 대회 때 시행하기로 결의한 방침. 됐어요?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총 걸기 대회 때 시행하기로 결의한 방침. 됐죠? 그렇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준 거다 뭐 그거지.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이냐.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냐. 남들이 못 mon다 뿌이지. 그걸 체크하시고. 이 말은 뭐냐. 원래 황만근은 예전부터 경운기를 오래 타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인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황만근은 경운기를 오래 타고 다녔으며 마을 사람들보다도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남. 마을 사람들보다도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남.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냐. 이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그래야 다른 동민들도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않냐. 자, 그랬더니 내사 나야 뭐 이런 의미죠.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도 의논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냐. 경운기 타면 느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타고 가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거기 묶으세요. 내사 여기서부터. 자, 자빠져 있냐 여기 묶으시고. 이 사람의 성격 드러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이장의 성격. 이장의 성격하고 화살표. 정해진 방침을 묵묵히 실천하기보다는 정해진 방침을 묵묵히 실천하기보다는 있어요? 앞에 나서서 돋보이는 역할만 하려고 하는 사람. 이해되지? 앞에 나서서 돋보이는 역할만 하려고 하는 사람.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여서 가고 트럭 타고 하는 걸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서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만. 거기 체크. 비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만 체크하시고. 거기 묶으셔서. 그러니까 황만근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군청까지 먼 길을 갔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황만근은 비가 오는 가운데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군청까지 먼 길을 갔음을 알 수 있음. 됐죠? 소리만 뭐 몇 분 지르고 왔지 뭐.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든가 뭐. 자, 국도에 차들이 미치광이 많지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하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 아니었냐.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참 거기 묶으셔서. 자, 요게 민씨의 태도. 민씨의 태도인데요. 민씨의 태도 쓰시고 그 옆에다 화살표하고 쓰세요. 지도자들조차 결의 앞에서 했던 지도자들조차 결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어이없어 하고 있음. 민씨 태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조차 결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어이없어 하고 있음.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맨키로 반동가리가 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 맨키로. 민씨를 지금 황만근에 비유해서 욕하고 있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민씨를 황만근에 비유해서 비난.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이냐? 누가 멍청하냐?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 다음 또 묶어요.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온 사람들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 화가 난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삭 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쓰세요. 약속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약삭 빠르게 행동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랬더니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러 쌌냐? 도시에서 여기서부터 볼 거야. 도시에서 쫄딱 망해갖고 귀농을 했으며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할까 말까인데 뭐라고? 욕하는 거지. 이 사람 귀농을 한 사람인 거야. 그치? 거기 묶어서서 민씨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가 나왔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민씨가 도시에서 실패해 농촌에 오게 되었으며 민씨가 도시에서 실패해 농촌에 오게 되었으며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을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내가 망그이 애미냐 애비냐 나이 50된 그를 내가 어디를 가든 등 오든 등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목소리를 끌고 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승질 부렸어요. 여기까지 중략.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여기 줄칩니다. 자, 거기 줄치셔서 쓰세요. 농촌의 고령화 현실 제시. 농촌의 고령화 현실 제시. 봐봐, 가장 젊은 게 45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 현실 제시 됐죠? 자,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그 다음 구덩이를 파서 지은 그 다음 체크하죠.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여기 체크하시고요. 여기다 쓰세요. 황만근의 부재라는 거 이제 없다라는 거.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 첫 번째. 자,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망그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건데. 자, 여기 묶으시고 그 사람이 그동안 이런 꾸준 일을 다 해왔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됐다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걔를 무시했었지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들이 무시해온 황만근이 실제로는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음을 점차 깨닫게 됨. 자신들이 무시해온 황만근이 실제로는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음을 점차 깨닫게 됨.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여러 명이 이런 뜻이야. 여럿이 싸놔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것이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구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줄치죠.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죠. 묶어서 쓰세요. 황만근의 겸손하고 성실하며 낙천적인 성품 제시. 황만근의 겸손하고 성실하며 낙천적인 성품 제시.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구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자, 묶으시고 요거 다시 뭐라고 쓰냐. 자,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 2.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 2.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자, 마을회관겨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씨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황만근은 그 다음부터 묶어요.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 묶으시고. 자, 거기 묶어서 써요. 황만근은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공평하게 판단할 줄 아는 유일한 인물. 거기다 쓰고. 황만근은 겉으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공평하게 판단할 줄 아는 유일한 인물. 됐죠? 황영석처럼 줄치세요.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 않았다. 황영석의 이기적인 태도죠. 거기 줄치고 쓰세요. 황영석의 이기적인 태도. 황영석의 이기적인 태도. 특히 여시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두었다. 일부러 더 챙겨줬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고 나서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요 소꿉장난을 하다가, 자 거기 소꿉장난 하다가 체크. 자, 요거 황망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 세 번째. 황망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 세 번째. 자, 그렇게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됐대요.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의 평생 처사였어요. 자, 그에게는 여기서부터 묶어요. 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간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항상 분쟁을 종식시키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줬다는 얘기겠지. 거기 묶어서 써요. 황망근은 거기다 써요. 황망근은 이익을 추구하는 판단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황망근은 이익을 추구하는 판단력은 없지만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는, 황망근은 이익을 추구하는 판단력은 없지만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함. 객관적으로 잘 판단함. 또는 물어보나 마나한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명약관화 뜻 알아두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불보듯 뻔한 그런 분명한 일들을 두고도 황망근은 들먹였어요. 망근이도 할 거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가, 거기 체크합니다. 황망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요게 황망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 네 번째. 체크합니다. 네 번째. 자, 그렇게 사람들은 황망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좀 길었지. 근데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발단 체크합니다. 그쵸? 발단하시고 정리합니다. 황망근의 실종과 이를 둘러싼 이장과 민씨의 갈등. 황망근의 실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장과 민씨의 갈등. 됐죠? 황망근의 노래, 아니 황망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 쉰 다음 만근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번찌번 시번 여근 열근 팔푼 두바리 마리 하고 빠르게 세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 방근 하고 느긋하게 맞춰. 자, 이 노래에는 황망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대요. 황은 성을 말한다. 거기 황은 성을 말한다. 자, 거기 체크합니다. 묶어서 쓰세요. 황망근가의 가사의 각 구절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 묶으시고 했어요? 황망근가의 가사의 각 구절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 됐죠? 자, 신대 1, 2는 여기 사는 곳이죠. 마을 이름.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호, 50집 정도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요거 공간적 배경. 체크. 공간적 배경. 2년 전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의 대릴사위로 들여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아.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야. 황망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어. 자,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요런 사람들을 보통 유복자라 하죠. 유복자.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남편을 여의고 황망근을 낳은 까닭에 학녀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망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망근산은요, 여기서부터 또 묶으셔서 망근산은 신대 1, 2부터 3리까지의
그런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청국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산 이름이야. 자, 그래서 여기 묶으시고요. 쓰세요. 마을 사람들의 삶의 근원인 망근산처럼, 마을 사람들의 삶의 근원인 망근산처럼 황망근 또한 마을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 이해되죠? 마을 사람들의 삶의 근원인 망근산처럼 황망근 또한 마을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 망근산의 천국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야. 이쯤만 해도 황망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묶으시고, 이것도 사실 암시하는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의 존재를 암시함.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의 존재를 암시함. 됐죠? 자, 그럼 100번은 무엇을 이름이냐? 황망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임을 말한 거다. 황망근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 맞다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손해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하고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뒷장 아니면 황망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거기까지 줄치셔서 화살표, 사실 과장법이죠. 과장 쓰시고요.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죠.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이고요.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하고 화살표. 황망근의 다소 바보스러운 행동을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 황망근의 다소 바보스러운 행동을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 자, 누군가 황망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진지 세어보라고 했어. 자, 그랬더니 기왕 넘어지는 거 생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자,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서술자가 얘기한 거죠. 거기 쓰세요.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 자, 저녁 때 어린 황망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망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꼬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까봐 용언 썼어. 그런데 황망근은 언제부턴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분이라고 대답을 했어.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 100번. 자, 100은 황망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어. 자, 여기 묶어서 쓰세요.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쓰죠.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황망근이 모자란 인물로 보이는 이유. 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황망근이 모자란 인물로 보이는 이유. 자, 그 다음 찌번이라는 말은, 찌번,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장터의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야. 어느 날 13살 난 더벅머리 황망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어. 국지 집어넣었지만 쪼요. 국수 장수가 무슨 말이냐 물었어. 황망근은 신중하게 손가락 헤어리듯 다시 국지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하나도록 널려 말리고 있는 국수 가닥을 가리켰어. 찌번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10원짜리를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어. 어린 시절 황망근은 혀가 짧았던 거다 하고 중략 점점점. 자, 그리고 나서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어요. 자, 그리고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거기 체크하시고,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자, 요거 묶으시고 거기다 쓰세요. 어머니와 아들의 식성에 따라 밥상을 따로 차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식성에 따라 밥상을 따로 차리는 황망근의 마음 씀씀이
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어요. 자, 그리고 황만근의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만큼 황만근이 어머니와 아들을 극진하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자, 고기 묶으시고 쓰세요. 황만근이 어머니와 아들을 극진히 생각함을 제시했어요. 거기 황만근이 어머니와 아들 극진히 생각함을 제시한 거. 그리고 요 중략된 부분은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중략된 부분에 나와 있는 게 그 황만근가에 나와 있는 역근이랑 팔푼이랑 두발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역근은 그 아내가 사라진 다음에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모습에 대해서 그 등에 업은 아들은 몇 근이냐 했을 때 역근, 뭐 6근, 10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서 나온 게 역근이고, 팔푼은 앞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황만근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못 채우고 8달 만에 나온 애라서 팔푼. 그 다음에 두발이라는 거는 우체부가 집에 사람이 몇 명 있냐라고 물으니까 두발이라고 한 게 이제 두 마리라고 해서 이제 두발이 이렇게 표현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들을 쭉 묶어서 황만근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해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서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종의 그런 업에는 반드시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체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묶어서 쓰세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라는 말은 어머니나 혹은 아들의 반찬거리로 쓸 고기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 쓰세요. 어머니와 아들의 반찬거리로 쓸 고기를 얻기 위해서 했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반찬거리로 쓸 고기를 얻기 위해서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된 거야. 자,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어. 그래서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야.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라고 얘기해. 맛있어서.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사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다 써요. 황만근의 음식 솜씨를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황만근의 음식 솜씨를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하고 화살표, 황만근에 대한 편견. 황만근에 대한 편견. 편견이 있으니까 웬일이야? 바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황만근에 대한 편견. 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있지 않았대요. 자,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대.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과 같이 자, 남이 꺼리는 일에는, 거의 줄치죠.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는 굳은 일은 다 이 사람에게 맡겼고 이 사람은 그걸 또 앞장서서 잘했단 얘기야. 거기에서 씁시다. 자, 마을에서 황만근의 역할. 마을에서 황만근의 역할. 마을에서 황만근의 역할하고 땡땡하고 쓰세요. 굳은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는, 굳은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는 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쭉 보면 그 황만근과도 마찬가지고 되게 조롱하는 것 같고 사실은 되게 막 멍청하다 혹은 뭐 이 사람을 되게 우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면상으로만 그렇고 이 사람의 훌륭한 인품과 이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동안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 마을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 입히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거기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다라는 건 그만큼 희귀하고도 힘든 일이라는 의미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희귀하고도 힘든 일이라는 의미 쓰시고, 희귀하고도 힘든 일이라는 의미 하고 화살표. 그만큼 황만근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음을 의미. 그만큼 황만근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했음을 의미. 됐죠?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자,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일 때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 농사 일일 때 제값이면, 경운기 할 때 공치사가 따랐다. 그러면서 뭐래냐?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내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았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앞만 봐보라도 고마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이. 자, 출치죠.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번글댔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추듯이 흥겹게. 이 사람이 오히려, 그쵸? 거기다 쓰세요. 자, 황만근의 겸손하고 낙천적인 성격. 황만근의 겸손하고 낙천적인 성격. 했어요? 자,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자, 그는, 여기서부터 묶어요.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자, 여기까지 묶었어요? 자, 거기 묶어서 거기다 쓰세요. 마을 사람들의 거기다 써요.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황만근이 매우 꼼꼼하고 정교하며 손재주가 뛰어남을 알 수 있는 부분.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는 달리 황만근이 매우 꼼꼼하고 정교하며 손재주가 뛰어남을 알 수 있는 부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여기 부분까지가 전개예요. 전개. 여기 전개 체크하시고 정리합니다.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 됐어요?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간단하게 빈 부분에다가 내용 하나만 정리해 주시는데 뭘 쓰시냐면 제목은 인물 제시 방법. 인물 제시 방법 and 그 의미. 인물 제시 방법과 그 의미예요. 됐어요? 했어요? 거기다 써요. 인물 제시 방법 및 그 의미. 자, 거기다 간단히. 그래서 황만근의 성격이나 재능은 구체적 일화보다는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에 의해 주로 제시됨. 구체적 일화는 이야기거든요. 구체적 일화보다는 서술자의 요약적 설명에 의해서 주로 제시됨. 그 다음 서술자는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
민씨의 성격은 서두에서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되 이미 실종된 황만근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들을 요약하여 회고하는 방식을 취함. 이러한 인물 제시 방식은 황만근의 성품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그의 부재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음. 황만근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그의 부재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음. 정리하셨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황만근의 성격 제시 방법과 그 이외의 나머지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효과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략된 부분의 내용 보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경기결가 열리고 도청까지 경호에 타서 약속을 하고, 자, 술을 마시며 정직하게 농사를 짓게 소신을 드러내고 다음날 홀로 이렇게 출발한 뒤 소식이 끊겼어요. 자, 요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기 쓰세요. 위기 그리고 절정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고, 여기 정리합니다. 위기 절정 부분. 자, 거기다 쓰세요.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 사라짐.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 사라짐.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으로 출발한 뒤 사라짐.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자, 일주일 뒤, 거기 묶으세요. 일주일 뒤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죽음이죠? 거기다 쓰세요. 황만근의 죽음을 점층적으로 분명하게 제시. 황만근의 죽음을 점층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화살표 엄숙한 느낌 제시. 황만근의 죽음 점층적 제시, 엄숙한 느낌 제시. 됐죠?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서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선생은 황선생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황만근을 높여서 이르는 말. 황만근을 높여서 이르는 말 쓰시고, 화살표 황만근에 대한 서술 태도 변화. 황만근을 높여서 이르는 말, 화살표 황만근에 대한 서술 태도 변화. 황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 보이죠? 신령스러운 그런 지혜 나와 있어요. 그런 지혜가 돌아왔다 했고요. 그 옆에 요 이유에 대해서 알아서 정리해봐라 라고 돼 있죠.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부분은 지금 서술자가 전통적인 묘지명의 양식을 사용을 해서 황만근의 일생을 정리하며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삶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여서 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일단 여기 날개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뒷부분을 마저 봅시다. 거기 묶어서 먼저 써요. 자, 이 부분에서 날개 답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전통적인 묘지명의 양식을 빌려온 거야. 전통적인 묘지명의 양식을 차용하여 황만근의 일생을 총정리하며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황만근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황만근에 대해 황선생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호칭을 바꿨다. 됐죠? 자, 그 다음 신지가 돌아왔다. 자, 그래서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 껍데기를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초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줄치죠.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자, 거기 묶으시고 요거는 거기다 써요. 황만근의 근면함과 성실한 모습. 황만근의 근면함과 성실한 모습. 사람 사이에 줄치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요거는 이타적 면모. 황만근의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죠. 이타적 면모. 하늘이 내린 효자였으며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고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가족에게도 잘한 거죠.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이 선생은 가난한 것이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도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자, 요게 줄치시고 황만근의 농사하고 화살표 무슨 의미냐면 황만근의 농사하고 화살표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의미예요.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문중의 땅을 맡아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사람들의 땅을 맡아서 농사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익을 남기려는 욕심과는 거리가 멀었음.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이 말은요, 묶어서 술을 마신 이후에 생리적 반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하고 뭐 응하고 뭐 이런 거. 술을 마신 이후에 생리적 반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 그래서 술을 적당히 즐기셨음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었다. 거기 묶으시고 황만근에게 술은 유흥의 수단이 아닌 쓰세요. 유흥의 수단이 아닌 성실하게 노동하며 낙천적으로 살고자 했던 태도 그 자체였다. 이런 의미. 유흥의 수단이 아닌 성실하게 노동하며 낙천적으로 살고자 했던 태도 그 자체였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술이었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거기 묶으시고 무슨 얘기냐. 술로써 피로를 풀고 거기다 쓰세요. 술로써 피로를 풀고 노동력을 충전하며 즐겁고 낙천적인 태도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술을 적당하게 즐기면서 먹었다 이런 의미예요. 술로써 피로를 풀고 노동력을 충전하며 즐겁고 낙천적인 태도로 생활했다. 됐죠?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요거 묶으시고요. 황만근의 성품하고 그 옆에다 쓰세요. 땡땡.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우직함. 황만근의 성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우직함. 됐죠?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은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자, 거기 날이 어두워주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왜? 엄마를 돌아가서 그 엄마한테 빨리 가서 밥 차려드리고 생선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겠죠. 거기 묶으셔서 쓰세요.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빨리 돌아가서 저녁상을 차려드리려고 했죠. 어머니에게 빨리 돌아가 저녁상을 차려드리려고.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왜? 당연히 구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결국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자,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결국 추위 속에서 잠에 빠졌다가 동사했다라는 거죠. 거기 체크. 거기 정리하죠. 황만근의 죽음, 동사, 얼어 죽은 거지, 그치? 동사, 얼어 죽음.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체크하죠. 난세의 혹염에 그늘에 덕을 베푸는 그런 큰 나무가 되었을 건데, 비유한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뜨거운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뜨거운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황만근의 덕을 비유 됐죠?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서 초지를 일관하니,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 뭔지 알죠? 남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뿐만 아니라 나의 소신도 지켜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묶어 쓰세요.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및 자신의 소신을 지킴.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및 자신의 소신을 지킴. 그러니 이었지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니? 그런 사람이야. 서리법이죠. 서리법 강조. 서리법 체크하시고. 이었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역시나 서리법 먼저 체크하시고요. 서리법.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죠. 거기 묶으시고요. 황만근에 대한 민씨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종합적 평가.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종합적 평가.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종합적 평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는 결국 무슨 의미냐, 거기 날개에다가도 같이 써두시면 돼요. 욕심 없고 떳떳한 삶,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했어요. 욕심 없고 떳떳한 삶,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됐죠? 요때가 언제냐? 단기 4330년. 요때가 서기 1997년. 97년이니까 IMF 터졌던, 그렇게 힘들었던 그 상황.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그런 묘지명이야. 그 묘비에 쓰는 그런 천지를 대영혼으로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왜냐면 이제 묘지가 없으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실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민씨 이름 민씨가 엎드려 썼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말 체크하시고 거기다 씁니다. 황만근의 죽음과 묘지명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결말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됐어요? 자, 거기 아래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쓸 건데요. 일단 거기 첫 번째 황만근의 죽음의 의미 먼저 씁시다. 황만근의 죽음의 의미 거기다 씁니다. 이타적이며 자신의 일보다는
이타적이며 자신의 일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황만근은 전통사회에 적합한 인물 유형이다. 그러므로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서 농촌이 붕괴하고 황만근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회복이 더 이상은 불가능해졌음을 암시한다. 정리하셨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요거는 거기다가 묘지명, 아까 했던 거 묘지명 형식의 기능 및 효과. 묘지명 형식의 기능 및 효과 씁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사용된 묘지명의 형식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집약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갖는다. 묘지명은 인물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요약하는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되므로 묘지명은 인물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요약적인 평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서술되므로 작가가 이를 활용하여 황만근의 인품과 덕을 칭송하는 한편 이를 은근히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 태도와 대조함으로써 세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정리되셨죠? 그것까지 해두셨으면 이 작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